지우고 싶은 세월의 흔적, 기미와 검버섯. 기미 검버섯은 피부 노화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데 자외선과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세안을 꼼꼼히 하고 자외선 노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미 검버섯은 치료 후에도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간혹 피부암을 검버섯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 피부암과 검버섯을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검버섯은 보통 피부와의 경계가 분명하지만 피부암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색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다. 검버섯과 피부암의 구별법, 기미 검버섯의 예방법과 관리법까지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막상 기미 검버섯이 생기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예방하려면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미와 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가톨릭대 의대 피부과 김혜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노후의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젊게 사시는데 기미 검버섯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뭐 노화 때문에 나이가 드니까 생기시는 거겠지만 왜 생기는 겁니까? 예. 기미하고 검버섯은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좀 커요. 네. 그렇지만 유전만 있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10대 때 보면 기미나 검버섯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되고요. 우리 잘 알듯이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한 악화 요인이고 또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잖아요. 네네. 미세먼지도 여러 색소 질환이나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미세먼지가 호흡기만 안 좋은 줄 네. 알았더니 피부에도 영향을 네, 미치는군요. 피부에도 영향이 크죠. 예. 어르신들이 사실은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진료를 볼 때도 손등이나 이 팔꿈치 여기에 그 검버섯이 있는 걸 살짝 감추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검버섯이 피부의 노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해서 피부가 노화되면 검버섯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피부 모형을 하나 좀 준비해 봤어요. 지금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나누고요. 네. 여기가 표피층, 그다음에 진피층, 요 밑에 지방이 있는 피하 지방층으로 나누게 돼요. 네. 근데 요 표피층에서도 기저세포보다 쭉 올라오면서 여기 마지막에 제일 겉을 덮고 있는 게 각질이거든요. 예. 나이가 들면서 요 각질이 떨어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돼요. 예. 그래서 보통은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붙어 있다 보면 국소적으로 피부가 두꺼워지고 그렇게 해서 검버섯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간혹 이게 검버섯인지 또 뭐 이 김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각질이 좀 두꺼워진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약간 그 갈색빛을 띠고 좀 두툼하게 올라오면 그게 검버섯이다. 검버섯인데요. 예. 이제 검버섯이나 기미가 우리가 다 갈색이니까 이게 네. 다 색소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검버섯은 갈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사실 각질이라든지 표피가 두꺼워져서 그런 거고요. 색소 세포가 이렇게 증가가 돼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특징이 좀 있죠. 네네, 그렇군요. 예. 그거 말고도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검버섯은? 그러니까 검버섯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는 갈색이지만 조금 이렇게 편편하게 이렇게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되고 네. 일반적으로는 경계가 굉장히 좀 분명한 게 좀 특징이에요. 이 기미 같은 경우는 경계가 이렇게 좀 불분명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고 우리 얼굴 같은 데만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머리 안에 두피도 잘 생기고
생기고 예. 사실은 몸에 어디든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팔다리에도 생기더라고요. 네, 팔다리도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죠. 예, 예. 우리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외선 우리 노출 부위인 얼굴이라든지 팔다리 쪽이 제일 많이 생기고 그 외에도 두피나 몸통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도 검버섯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그 편평 사마귀하고 그 같이 생기는 경우나 구별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검버섯이랑 꼭 구별을 해야 되는 게 그 사마귀 네. 또는 이제 편평 사마귀인데요. 둘 다 얼굴이나 손등 이제 이런 데 잘 생기고 좀 이렇게 살짝 튀어오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도 보면 검버섯하고 사마귀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검버섯은 전염이 되지 않지만 사마귀는 한계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퍼지는 성향이 있어서 네네. 그렇게 같이 있을 때는 좀 일찍 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교수님, 그 간혹 피부암을 검버섯하고 이렇게 구별을 잘 못했다가 네. 또는 무심코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치료를 늦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검버섯하고 점이나 네. 피부암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버섯 같은 경우는 아까 굉장히 경계가 분명하고 이게 좀 튀어나온 그런 병변이고 이제 갈색빛을 띈다고 했고요. 네.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양이 좀 대칭적이지 않거나 네. 경계가 좀 불분명하거나 색깔이 이렇게 딱 검은색 하나, 갈색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색이 조금 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 또 아니면은 최근에 갑자기 크기가 좀 커지거나 네. 이제 그런 특징이 있을 때 우리가 피부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피부암 중에서도 우리가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데 이렇게 전이하거나 좀 그래서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일찍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그 흑색종 같은 약간 검은색으로 점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손발에 잘 생기는데요. 그런 게 손발에 큰 점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네네. 일단은 피부과에 내원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흑색종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피부암 중에서 흑색종 말고 또 다른 피부암도 있나요? 네, 크게 흑색종, 그다음에 네. 비흑색종으로 나누게 되고요. 흑색종은 우리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 기원 피부암이고요. 예. 비흑색종은 편평세포암이랑 기저세포암이라는 게 있는데 네. 표피에 그런 기저세포나 각질세포에서 기원한 그런 암이에요. 근데 흑색종은 우리가 아무래도 색깔이 점처럼 조금 까맣거나 갈색을 띠게 되고 네. 비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이렇게 피부색이거나 조금 붉으스름하면서 각질이 있고 또 주로 얼굴이라든지 이제 팔다리 같은 햇빛 노출 부위에 발생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흑색종은 주로 손바닥, 손가락, 발가락 그런 데 좀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예후예요. 그래서 흑색종은 예후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전이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바로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보는 게 좋고 네. 우리가 초반에 발견을 해서 수술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게 좋고 비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암만 병변만 제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비흑색종보다 흑색종이 더 위험하니까 빨리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 검버섯도 레이저로 깎아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검버섯 같은 경우는 아까 피부가 국소적으로 네. 각질이랑 표피층이 이렇게 두툼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깎는 레이저로 저희가 이제 편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저로 치료를 하자마자 편편해지고 색도 많이 옅어지는 게 특징인데요. 네네. 우리 검버섯 전체 다 이렇게 치료해서 많이 깨끗해져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많이 또 들면 또 생겨요. 아, 또 왜냐면 그 자외선 때문에도 또 자극을 받고 또 나이 때문에 또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도 좀 꾸준히 바르고 또 미백 연고 같은 것도 미리미리 좀 바르는 게 좋습니다. 예, 사실 검버섯뿐만 아니라 기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검버섯하고 네. 기미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차이가 네. 꽤 큰데요. 네. 일단
검버섯은 우리가 각질이나 표피가 국소적으로 두꺼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실제로 색소가 증가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미는 반면에 멜라닌 색소가 갈색 색소가 우리 표피 요 맨 위층이나 진피층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고요. 임상적으로는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호하게 옅은 갈색을 띠는 색깔이 우리 광대 부위라든지 이마라든지 눈물 선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예.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검버섯하고는 좀 다르게 경계가 좀 명확하지가 않고 색깔이 조금 흐릿하고 네. 그런 게 좀 특징입니다. 그렇죠. 보통 기미는 여성분들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주로 그렇죠. 중점적으로 생기거든요. 예. 아니 그래서 기미가 예. 남자들은 별로 그 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여성분이 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여성 호르몬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네,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는 실제로 여자분들이 더 많고요. 네. 이 기미가 폐경이 되면 우리 여성 호르몬 양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색이 좀 옅어집니다, 일부. 그렇지만 기미가 색깔이 폐경 후에도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미를 없앨 때도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검버섯하고는 조금 치료법이 다르죠. 다른가요? 네. 예. 기미는 색소가 쌓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색소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기미는 재밌는 게 뭔가 세게 치료를 하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올라와요, 색깔이.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치료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색소 레이저로 살살살살 약하게 저희가 여러 번 치료를 하고 잘 치료가 안 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레이저 외에도 저희가 먹는 약이나 미백 연고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 같이 복합적으로 좀 꾸준히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해요. 오늘은 저희가 기미와 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관련 사례자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화면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피부 미인으로 소문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의 주인공 정소희 어머니 맞으세요? 네, 제가 정수님이에요. 기미 검버섯 없는 깨끗한 피부의 소유자 정수림 씨. 주름도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제가 68년생 51 됐어요. 정말요? 믿기 힘들다는 제작진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 보이는데요. 1968년생 51세 맞습니다. 동안의 비결은 역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한다는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 이은서. 워낙 젊어 보이는 외모 때문에 가족과 함께 다니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이고. 네, 저희 아들이에요. 어디 지나가면은 아무래도 뭐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누나로 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뒤에서 친구들이 그럴 때 조금 다른 어머니들 나이대에 비해서 확실히 엄마가 젊어 보이는구나 하고 좀 뿌듯할 때가 있죠. 그냥 어쨌든 그냥 기분은 좋던데요. 젊은 시절부터 피부 미인으로 유명했다는 정수님 씨. 하지만 좋은 피부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꾸준한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기미 검버섯이죠, 뭐. 근데 기미 검버섯 때문에 이제 특별히 좀 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 관리의 기본은 역시 꼼꼼한 세안. 정수림 씨는 얼굴 피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깨끗한 손으로 세안제에 거품을 충분히 낸 후 거품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지르는데요. 특히 이마 라인과 눈썹을 꼼꼼히 닦아줍니다. 그리고 세안할 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쑥스러운데요. 화장을 지워도 큰 차이가 없죠. 외출하고 돌아온 후엔 더 꼼꼼하게 세안을 한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이마 라인이랑 이쪽 눈썹 쪽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예, 충분히 거품을 내서 이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좀 닦고 있어요, 요즘은. 세안 후엔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 마사지를 하는데요. 코에서부터 귀까지 팔자주름이 생기는 부분을 끌어올리듯 마사지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아래턱부터 귀 밑까지 부드럽게 끌어올려주고 위턱 주변 근육이 뭉친 부분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강하게 하면은 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도 매일 발라줍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 또는 검지 2마디만큼의 충분한 양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바르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에도 함께 바르고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머니 피부 나이 혹시 알고 계세요? 피부 나이요? 피부 나이는 정확하게 어디 체크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오늘 저희랑 한번 체크 한번 하러 가보실까요? 아, 네.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가볼까요? 피부과는 15년 전에 한번 방문해보고 그 이후로는 와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피부 나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해. 어머니 긴장되시나 봐요. 네.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런 검사 자체가. 너무 걱정되는데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죠? 정확한 피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색소 침착과 주름, 피부 탄력 정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요즘 피부 관련해서 뭐 고민 있으세요? 잠재되어 있는 기미나 좀 혹시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피부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확대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평균인데 지금 보시면 눈가 쪽 주름 굉장히 좋죠. 동일한 연령대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색소 침착이나 피부톤이 굉장히 맑으신 편이고요. 보통 저 나이대 되면은 이제 기미나 검버섯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미나 검버섯은 거의 없고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냥 일광 흑자라고 하는데 잡티만 조금 있으신 그 정도의 피부입니다. 색소 침착과 주름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도 역시 연령대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기미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분 너무 좋고요. 지금처럼 열심히 제 피부를 관리해서 영원히 지금처럼의 이 예쁜 피부를 간직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부럽네요. 역시 피부는 뭐 한 번에 좋아지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미 검버섯을 예방하거나 또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우리 기미나 검버섯은 나이나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네. 그 부분은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자외선이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최대한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네.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우리 마스크 같은 거 잘 쓰고 예. 가급적이면 너무 미세먼지 나쁨인 날은 외출을 좀 피하고요. 돌아오셔서 꼭 손부터 씻고 그다음에 얼굴 잘 이렇게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는 너무 기름진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이 먼지가 달라붙어서 이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가급적이면 조금 가볍게 화장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자외선은 항상 차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항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 반짝반짝하는 화장 유행해서요. 예, 또 주름 안 보인다고 파우더 잘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세먼지가 흡착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가급적이면 조금 건조하게, 뽀송뽀송하게 유지하는 그런 가벼운 화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좀 반짝반짝하는 화장 잘 못 봐가지고요. 제가 뭐 네. 요즘에 와서 아시지만 고혈압도 있고 눈도 별로 안 좋고 허리 목도 통증이 가끔 있어서 그럴 때도 어떨 때는 좀 엉거주춤 걷거든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아유, 예, 종합병원이시네요. 그런데 다행히 피부만큼은 제가 아마 유전적인 요인, 영향 때문에 예. 조금 자부할 만한데 20대, 30대는 제가 보습제나 이 적외선 차단제를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도 피부가 조금 신경이 쓰여서 뭐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가 큰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해서 큰 걸 찾게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바르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명칭부터 지금 적외선 차단제 그러셨는데 자외선 차단제. 그러네요. 자외선 예. 차단제고요. 예.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노출되는 자외선이 UVB하고 UVA예요. 그래서 선크림을 보게 되면 예전 선크림은 우리 SPF 지수라고 해서 많이 적혀 있었는데 네. 요즘은 SPF 옆에 또 PA 지수라고 해서 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SPF는 자외선 UVB를 차단하는 지수가 되고요. 네. PA 지수는 자외선 UVA를 차단하는 지수가 되는데 숫자가 높거나 아니면 PA 지수는 플러스로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플러스가 더 많을 경우에 더 차단력이 높다고 보면 돼요. 네. 저희가 무조건 굉장히 SPF도 수치가 엄청 높고 PA 지수도 높은 것만 좀 찾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SPF는 20에서 30 사이, PA 지수는 플러스로 하나나 2개 정도 이상이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자외선 B하고 A의 차이가 좀 궁금할 텐데 B 같은 경우는 피부 조금 이렇게 붉어지는 거, 화상을 좀 더 잘 유발하는 파장으로 보면 되고 자외선 A는 피부를 좀 타게 하는 그런 파장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화상 입기보다는 타는 게 더 그렇죠. 걱정이 되죠. 그래서 SPF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PA 지수도 꼭 꼼꼼하게 따져서 선정하는 게 좋고 지수가 너무 크게 되면 너무 높게 되면 피부에 조금 자극이 있거나 백탁, 좀 하얗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적정한 지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외출하는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그걸로 좀 충분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양산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그런 걸로 같이 2중, 3중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저도 예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살 때 그 SPF 지수만 봤는데 요즘은 그 PA라고 돼서 옆에 더하기 표시된 거를 보는데 색소 침착이 걱정이 되시면 사실 그 PA 지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기미와 검버섯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채소, 과일 같은 비타민C 함유 식품을 섭취하면 실제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 날뿐 아니라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흰색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검은색보다는 흰색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궁금해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보통 더운 날 검은색 옷 입으면 좀 이렇게 더 덥고요. 흰색 옷 입으면 좀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흰색 자체가 자외선을 좀 이렇게 반사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날 아니면 자외선 지수가 좀 높은 날은 흰색 옷이나 흰색 모자를 착용하는 게 좋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 또 선글라스, 양산이나 모자 같은 것도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은 햇빛이 강하지 않는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다던데 사실은 이게 흐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왠지 굉장히 좀 안심이 되잖아요. 예. 흐리고 하면. 근데 그 자외선은 우리 가시광선, 눈이 부시고 하는 그 광선은 구름을 뚫고 지나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자외선은 구름을 다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자외선 노출량은 같아요. 진짜요? 똑같아요? 네, 똑같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가 굉장히 맑은 날, 햇빛이 쨍쨍한 날하고 똑같이 그렇군요. 네, 발라야 됩니다. 똑같이 보호를 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도 네, 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창문을 통해서도 자외선 중에 특히 파장이 긴 UVA, 피부를 타게 하는 그 파장 때는
거의 100%다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불빛들, 형광등이라든지 집안에 있는 불빛에서도 자외선이 나옵니다. 형광등에서도요? 네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집에 있는 날에도 아침에 꼭 도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은 제가 안 발랐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이 피부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일을 많이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실제로 비타민 C나 아니면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성분들은 피부에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을 먹기 전에는 네. 먹어서 피부에 도달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몸의 어떤 균형이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제철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먹는 거는 좋고, 또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게 전반적인 피부 건강에는 좋습니다. 너무 크게 음식을 통해서 기대를 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 특히 기미 검버섯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우리 아까 피부암 감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손발에 생기는 흑색종 같은 경우에 예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흑색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피부과에 내원해서 네. 검사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버섯이나 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 또 노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외선 차단,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잘 차단할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꼭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 또 발, 얼굴 빨리 깨끗하게 좀 씻는 게 필요하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네. 아침에 한 번 최소한 충분하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형외과에서는 이렇게 햇빛을 해야 비타민이 합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얼굴의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제를 바르고 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분간은 햇빛을 또 쬐야 됩니다. 네. 피부과적인 부분하고 정형외과적인 부분을 잘 조화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부는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평소 관리 잘하셔서 피부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